네, 야구는 구회 마을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우리 주식 투자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1시간 동안 유망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230 종목 캐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위해서 최수창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이담교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의 급등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하면 또 반도체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담교 캐스터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전일보다 1.25% 오르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반도체 업체 AMD 주가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0%대 급등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대만 TSMC도 2%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 KB증권은 충분한 조정, 우려 선반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KB증권은 4분기 이후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고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며 향후 수익성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 메모리 생산 능력의 확대가 제한적이다라는 KB증권의 우려 의견이 있었고 유진투자증권은 4분기부터 D램 등 메모리 가격 약세에 진입할 것이며 일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지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74,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108,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네. 최근 들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 역시 반도체 주가의 움직임 아닌가 싶어요. 시총의 3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우리 반도체 움직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우선 만약에 좀 괴리감이 들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저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 반도체는 못 가는 거야?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93년 12월 1일에 시가총액 산정 방식으로 지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종합반도체 같은 삼성전자 외에도 팹리스 업체, 설계하는 업체도 있고 대표적으로 인텔이나 퀄컴이 있고요. 장비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 업체에서는 빅5 중에 하나인 뭐 랩리서치라든가 SMNA라든가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 생산의 1인자, 얼마 전까지는 시가총액 1위였죠. 대만의 TSMC. 그런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산정된 방식인데 분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상승 구간을 보여줬는데 올해만큼은 완전히 역전이고 좀 괴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 이유는 그 구성 방식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구성 방식 안에서 보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PC 이제 조립을 하러 가시면 용산에 그래픽 카드 가격을 작년부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없어서 못 사 정도고요. 가격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도 뭐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중에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고 최근에 시가총액 1위를 또 달성했죠. 반도체 기업 중에서요. 이 엔비디아가 왜 주목이 되냐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동시에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 메타버스 가상 구현하는 플랫폼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옴니버스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 이 그래픽 카드 꼭 씁니다. 근데 이 구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의 구현되는 이 실현에 있어서 이 플랫폼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핵심 종목이다.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종합적인 위탁 생산이라든가 반도체 외에 또 하나가 있죠. 아까 처음에 했던 장비 업체요. 네. 이 장비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SM 네덜란드 기업인 노광장비 회사가 잘 올라가는 이유 없어서 못 팝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TSMC라든가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노광장비 수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쪽에서의 설비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가 가상부연 쪽에서의 가상화폐 쪽에서의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결국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산업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 구간에서 길을 못 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성장에 있어서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TSMC 같은 경우 116조, 삼성그룹이 전체 시가총 전체 그룹 내에서 240조인데 116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메모리가 80조예요. 결국 최근래에 그 반도체 장비 협회인 세미에 따르면 올해도 1,000억 달러, 내년에도 1,000억 달러 이상의 장비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제 눈에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 시각은 좀 달라요. 한쪽에서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아직 바닥 아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에 집중됐거든요. 그러면 왜 못 갔는지 요인을 보면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파워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우선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3G, 4G 시대에 스마트폰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고 거기에 모바일 칩이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성장인데 스마트폰이 지금 5G 통신이 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정체가 좀 둔화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좀 성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다운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TSMC 쪽에서의 후발주자예요. 현격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키워 나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금 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그쪽에서 아직은 묘연하다, 좀 미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디램 가격 같은 경우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바닥이 아니다 논란이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DDR5, 그러니까 우리가 DDR3에서 DDR4, DDR4에서 DDR5 이 교체되는 구간에서의 재고 조정 과정 등에 따라서 가격이 좀 조정이 있었다는 구간을 본다면 지금은 DDR5의 교체 수에 대한 대기 수의 과도기다. 그래서 가격, 디램 가격 계속 끊임없이 하락해서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이 과도기가 지난 이후에 신규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 전망은 전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업체들 방금 전에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봤을 때 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그럼 지금 여전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텐데 저는 여기서 관건은 고유 가치를 인정할 거냐 아니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파워를 지금 당장 키워서 1등 기업을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고유 가치 1등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우위, 이 점하는 점유율은 여전히 상위 1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하는 포인트, 수요가 회복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반도체의 저점권을 말씀하시는 최 교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과연 무엇일지 시청자분과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저도 혹시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네. 자, SK하이닉스 진단해 주시죠. 사실 뭐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같이 동반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SK하이닉스에 좀 더 주목한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텔 사업부 낸드 부분에서의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인텔을 낸드 사업부 인수하게 되면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낸드 사업부의 점유율이 갑자기 2등으로 올라가니까 외형 성장 확대가 이루어지겠죠. 또 하나는 최근에 키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요 8인치 이 파운드리를 인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1979년도에 LG 반도체가 모태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IMF 거치면서 분사 매각도 이루어지다가 다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공급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8인치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DB 하이텍이 있는데 이 인수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용 AI 칩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칩을 각 지금 인텔이나 퀄컴 다른 그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 SKS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이 된다는 점, 결국 신성장 동력이 하나씩 인수하는 업체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삼성전자나 SKS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데 10월 달에 이 첫 번째 반등,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SKS 보시면 10월에 반등폭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10월에 저점을 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은 SKS나 삼성전자랑 줍줍 구간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막 지금 당장 고속성장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중기평이 60하고 120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주가 상승 내리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SK 반도체 외에도 또 관심 끄는 분야가 있죠. 게임주가 되겠죠. 신흥, 새로운 기대감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라든가 암호화폐 등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증권회사에서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이담교 캐스터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단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메타버스와 NFT, 신작 출시 모멘텀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먼저 게임 대표주 카카오게임즈는 3분기 호실적과 신작 오딘의 흥행, NFT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많은 증권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증권은 4분기부터 라이온하트가 자회사로 편입되면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오딘의 대만과 글로벌 국가 진출에 따른 이익도 온전히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컴투스와 크래프톤도 게임주 중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컴투스가 미국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미시컬 게임즈에 투자를 실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컴투스가 5천억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 연구와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대차증권은 크래프톤에 대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출시로 이익 레벨업이 확실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크래프톤 보호 예수 해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그동안의 수급 부담 이슈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각 지수를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 떨어진 98,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0.84% 오르면서 14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상승했습니다. 3%대 상승 보이면서 45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게임주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죠. 위메이드. 최근 들어서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벌써 저점 대비해서 5배 급등했는데요. 위메이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만은 저는 살짝 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이번에 미래전선 신작 게임이 핫하고 히트친 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된 게 결국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게 연계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위메이드가 정말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식화되는 어떤 가상화폐 채널이나 이런 토큰이 없어서 그렇지 기존에 리니지 게임 하셨던 분들, MMORPG 게임 하셨던 분들 현질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실제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 현금 거래를.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실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가상화폐 쪽으로 이끌어내면서 이쪽에서의 사업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 회사들이 안 할까요? 못 할까요? 똑같이 그런 사업의 모델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게임 업체에서의 위메이드의 첫 번째 첫걸음이 워낙 강력하게 나온 거고 미래전설이 핫하게 올라오면서 이 영업이익도 많이 났던 점은 인정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연간 상승률을 보면 전년도 종가 대비 923%까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기업도 국내에서요. IMF 이후에 연간 상승률이 700% 이상 나온 종목이 있다면 꼭 찾아보십시오. 과연 그 이듬해에 더 올랐는지 아니면 상승이 제한되면서 강한 차익 매물을 맞았던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찾았던 통계 기록을 본다면 연간 상승률 900%라면 내년에는 기대치를 낮추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게임사들도 분명 위메이드 같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위메이드만의 독보적인 돈 벌면서 게임한다? 그리고 돈 벌면서 게임한다는 게 결국은 계속해서 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저는 특별히 더 강렬하게 위메이드만이 독보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다. 지금은 오히려
고성장에 따른 고가의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부담을 느낄 만한 차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자, 이제는 그러면 과연 게임주에서 최수창 고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이네요. 클래프톤 그리고 W게임즈입니다. 자, 두 종목 간단히 진단해 주시죠. 네, 국내 게임 산업이 일단 18조예요. 전년도에. 계속 연평균 한 10% 정도에서 7, 8% 성장하고 있는데 수출만 7조 7천억 정도가 지난해 기준입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 같은 경우가 1,800억 불이 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 게임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장내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MMORPG가 탑 10 중에서 6, 7개가 MMORPG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기업을 제가 찾아왔는데 그게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거든요.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가 또 증강현실이 현실되면 가장 핫하게 더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가 전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실현 효과, 구현 효과에서 기대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W게임즈인데요. 이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현재 30%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드린 공개한 크래프톤이라든가 W게임즈는 영업이익률 30%인데요. 게임 업체에서 영업이익률 대부분 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카카오 게임 같은 영업이익률 10%,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 10%, 게임부는 2%, NH가 6%밖에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게임즈에서는 주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작 개발에 대한 어떤 가능성, 신작의 어떤 출시에 있어서의 성공 모멘텀 이런 것들을 주목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은 게임주들이 결국 성과를 많이 낸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충성도 고객이 높고 소셜 카지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두 종목을 게임주에 저는 탑으로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30 종목 캐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종목 열심히 골라뵙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